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팩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제 이렇게 캔들들 나오게 되면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겁먹고 던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장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프리마켓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장 전에 하한가를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장중에 변동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털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을 다 누가 삽니까? 금투, 외국인, 기관 이런 데서 다 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팩트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주가만 보면은 들어가기도 무섭고 버티기도 무섭고 순간 이런 변동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죠. 이제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매도 아니 수익 못 봐요. 이렇게 시장 좋을 때는 여러분들 차트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만한 기업의 펀더멘탈, 재료 이런 걸 여러분들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실적 발표 최근에 있었죠. 자, 전망치 일단은 하회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작년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뭐예요?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인프라 그에 따른 앞으로 SMR 쪽 그리고 가스터빈 쪽 계속해서 수주 가시성 이런 부분들에 기대감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저한테 미리 투자 전략집 저번 주부터 받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아직 못 받으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따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시고,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총 세 가지 가지고 왔어요. 자, AI 데이터 센터 쪽의 전력 수요 급증, 그로 인해서 무탄소, 기저부하 전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부각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원전과 SMR 쪽에 대한 발주가 정책이 아닌 물량으로 전기가 되는 구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코나 두코바니 쪽에 대한 5호기, 6호기 쪽의 주기기가 지금 5조 원 넘게 계약으로 유럽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수주 장고 역시도 지금 확대가 되면서 중장기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 1분기에 미국의 SMR 제작 발주, 2분기 체코 테물린 추가 2기 논의가 다음에 리레이팅해 될 분기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안에다 다 넣어놨죠.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이 제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체코 수주 다음 지금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폭증 국면이죠. 자, 체코 수주 때 안 샀다면은 지금은 늦은 건가요? 라는 소리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 다시 민감한 이유가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들 건설사가 아니라 뭐예요? 원전과 가스터빈을 찍어내는 에너지 안보 제조사로 보는 시선이 강해졌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원전에 대한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해졌고, 이제는 그게 테마가 아니라 기대, 산업군, 성장으로 지금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전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부하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발주가 어떻게 될까요?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팩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미 IEA에서도 말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2030년까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945테라와트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갈수록 전력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의 데이터 센터 양이 전력을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전선 데이터 센터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땡겨야 돼요, 이 전력을? 원전, 신재생 이쪽에서 땡겨야 돼요.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다? 주가가 밀린다?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들. 이런 건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팩트예요, 팩트. 거짓말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올해랑 내년, 그리고 지금 유럽이랑 EU에서도 지금 전망치를 어떻게 내고 있냐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거라는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전력에 대한 병목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간헐성을 메울 뭐가 필요해져요? 기저부하가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해법으로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거죠. 원전과 SMR 발주, 그리고 집행 단계로 이동하는 흐름. 이게 팩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 내에서 순환 사이클이 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국내에서 누가 있어요? 얘네 말고 없어요. 가스터빈, SMR, 대형 원전.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산 말고는. 이 팩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실적만 딱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잉? 할 수 있어요. 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매출은 17조 나와요. 영업이익 7천억 나왔는데 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감소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비용이 늘었고요. R&D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라는 이유가 근거로 붙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는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6년 2월 11일 잠정 실적이 17조, 영업이익이 7천억. 근데 여기서 이익 감소는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R&D 확대 영향이 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미 2026년에 대한 부분들, 2027년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는 안 나오죠? 자, 뉴스는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파일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모멘텀 다 적어놨거든요. 왜냐면 퀀트 자료로 제가 기반으로 AI랑 같이 돌려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쪽 이미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주기기 공급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주가 밀리면은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아직 투자 전략지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이거 매출 구조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거 보기 전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관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매출 구조의 핵심의 중심은 뭐예요? 대형원전 주기기가 딱 보이죠. 왜냐면 비중의 약 55%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입찰에서 사실상 통과 이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SMR 파운드리 쪽이에요. 자,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은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조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된 원전판 파운드리다 보니까 발주가 확정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밸류가 먼저 반응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입장에서는 주기기보다 파운드리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전략지 안 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안 갔겠죠. 근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주기기 쪽의 매출 비중이 더 큰데 밸류 선반영은 바운드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가스터빈이죠. 자, 왜 가스터빈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대형원전 주기기 오래 걸려요. SMR 바운드리 주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래는 안 걸리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건설 짓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AI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가스터빈이 시간이 제일 짧아요. 제일 짧고 그만큼 보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세 가지의 기술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드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사실상 성장 드라이버 자체를 놓고 보면요. 간단해요. 유럽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주가 확정이 됐고요. 제3국에 대한 수주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세요. 이미 중장기 매출 가시성이 제공이 됐고요. 체코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프랑스 EDF 가처분 취소가 됐고요. 작년 6월 4일 체코의 최고 행정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졌죠. 유럽 원전 발주 실제 집행 단계입니다. 다음 입찰 통과 이력을 확보했어요. 이미 이 통과만 한 것만 해도 몇 개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 타임라인을 딱 놓고 보면요, 간단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X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작 발주 규모가 확정이 되는지 그 여부들을 좀 체크하면 되고요. 2분기에는 체코, 태블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이익이 우선 협상 논의가 되는지, 그런 다음에 향후에는 폴란드랑 UAE 쪽에 수주 가능성이 열리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됩니다. 자,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현 상황에서는.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주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올해 1분기가 SMR 발주가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밀리잖아요? 밀려도 다시 그 반등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려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거 체크 포인트긴 한데요.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거 리스크도 사실 제가 그냥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체크만 하라고 넣어놓은 거지 사실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이 체크 포인트도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결국
수장고 확대, 유럽 레퍼런스 확보되어 있고요. 중장기 갈선 확보했어요. 1분기 SMR 공시가 그 기대를 증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투자 전략지 못 받으신 분들은요. 2896-9034 차프로라고 문자를 주시고 투자 전략지 꼭 받아가시고요. 자, 제가 이제 히든주도 제가 무료로 따로 드린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뭔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죠. 자, 시장이 좋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주도 섹터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도 섹터가 잡혀 있는 내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산업 트렌드 잡혀 있고 중장기 성장성 확보되어 있고요. 외형 성장 기대감 살아 있고요. 실적 좋아지는 애들, 재료 좋아지고 있는 애들, 모멘텀 대기를 하고 있는 애들. 근데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즉 숨은 보석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발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좋은 결실을 저는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9,000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